기계 넘치는 젊은 무장 임경업. 1636년 겨울의 칼바람이 조선 땅을 휘감던 때였습니다. 9년 전 정묘호란의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청나라가 다시 쳐들어왔습니다. 10만에 달하는 대군이 압록강을 넘어 파죽지세로 남하하는 조선 역사의 피눈물로 기록될 병자호란의 시작이었죠. 결국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버티다 삼전도의 치욕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왕이 무릎을 꿇고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을 찔렀던 이 전쟁 속에서도 청군에 맞서 누구보다 맹렬히 싸웠고, 항복 이후에도 굴하지 않고 청나라를 배격한 기계 넘치는 무장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임경업이었습니다. 임경업은 1594년 선조의 치세에 충주에서 태어났습니다. 늠름한 풍채에 어려서부터 말타기와 활쏘기에 능했으니 천상무장이 될 운명이었겠죠. 그는 1618년 아우 임사업과 함께 묵과에 급제하며 무인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용맹함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 것은 1624년 이괄의 난때였습니다. 반란군에 밀려 한양을 내주던 위기 속에서 임경업은 정충신 휘하에서 혁혁한 공을 세웠고 진무원종 공신 1등에 오르며 조정의 이름을 알렸습니다. 정묘호란이 터진 1627년 그는 전라병사 신경진의 좌영장으로 강화도에 출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청과의 화의가 맺어진 뒤라 전투 한번 해보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임경업의 기계는 청북방어사 시절 빛을 발했습니다. 1633년 그는 백마산성과 의주성을 튼튼히 고쳐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고, 명나라 반란군 공유덕 토벌을 도와 명나라 황제로부터 총병이라는 벼슬을 받기도 했습니다. 1634년에는 서북 지방 최전선의 방비를 책임지는 의주부윤이 되어 둔전을 개설하고 중국과 무역을 시작하며 국방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 노력했죠. 비록 개인적인 무역으로 파직되기도 했으나 도원수 김자점의 적극적인 추천으로 1636년 다시 의주부윤으로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국경방비를 강화하던 그해 12월 청나라의 대군이 조선을 향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병자호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병자호란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전 조선의 상황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1627년 정묘호란 당시 조선은 후금과의 화의를 통해 형제관계를 맺으며 일단 위기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후금은 끊임없이 과도한 세패를 요구하고 불평등 무역을 강요했습니다. 명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려던 조선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일이었죠. 후금은 1632년 내몽골을 정벌하며 세력을 키웠고 조선에 더욱 가혹한 요구를 해왔습니다. 명나라처럼 후금 사신을 대접하고 형제관계를 군신관계로 바꾸며 세패를 증액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에 조선은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급기야 1635년에는 후금 사신 앞에서 척화파들이 시위를 벌였고 위협을 느낀 사신은 야반도주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양국 관계는 파국으로 치달았고 조선은 군신관계를 거부하고 단교를 결의했습니다. 1636년 4월 국호를 청으로 바꾼 청태종은 조선에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왕자 대신 척화론자들을 보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출병하겠다는 것이었죠. 조선은 이 요구를 거절했지만 전쟁 대비는 미미했습니다. 조정에서는 입으로만 척화를 외칠 뿐 제대로 싸울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0만이 넘는 청나라 대군이 침략해왔고 조선의 운명은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습니다. 치욕과 맞서 싸우다 1636년 12월 2일 청나라 군대가 심양을 출발하여 임경업이 의주부윤으로 있는 의주로 향했습니다. 침략 소식에 임경업은 즉시 군사와 백성들을 이끌고 험준한 백마산성으로 들어섰습니다. 이곳은 적은 병력으로도 전술을 펼치기 좋은 요새였죠. 그러나 청군은 백마산성을 공격하는 대신 우회로를 택해 남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오직 인조의 항복이었기에
굳이 요새를 점령하는데 힘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임경업은 아쉬움을 삼키며 청나라의 침략 사실을 도원수, 김자점을 통해 급히 조정에 보고했습니다. 곳곳에서 조선군의 저항이 있었지만 청군의 맹렬한 진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청군은 의주를 지나 안주, 평양, 황주, 평산, 개성을 거쳐 한양까지 일사천리로 돌격했습니다. 진격 속도가 워낙 빨라 인조는 강화도로 피난 갈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최명길이 청나라 진영에 들어가 시간을 끄는 동안 인조는 간신히 남한산성으로 피신했습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에서 45일을 버텼지만 결국 삼전도에서 청, 태종 앞에 무릎을 꿇는 치욕을 당하며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철저한 친명배청. 항복 소식을 들은 임경업은 통곡했습니다. 그러나 당장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이후 청나라는 명나라 정벌에 필요한 원병을 여러 번 요청했고 그때마다 임경업은 선봉에 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병자호란의 치욕을 뼛속 깊이 새기고 있던 임경업에게 청나라를 돕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매번 선봉에 나서지 않거나 명나라와 몰래 내통하여 명군을 돕곤 했습니다. 1637년에는 가도의 주둔한 명군을 공격하러 나섰을 때 명나라 장수 심세궤에게 몰래 연락해두었고 1640년에도 마찬가지로 명군과 연락을 취하며 단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청나라는 임경업의 수상한 행적을 의심했지만 증거가 없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러던 1642년 명나라 장수 홍승주가 청나라에 투항하면서 임경업의 친명배청 행위가 낱낱이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체포되어 청나라로 압송될 처지에 놓이자 임경업은 탈출을 결심했습니다. 헛되이 죽는 것은 의가 아니다라는 신념 때문이었죠. 그는 압송 도중 황해도 금천군 금교역에서 탈출을 감행했고 산골짜기에 숨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1643년 그는 배를 타고 명나라로 망명했습니다. 명나라로 망명한 임경업은 마등고 장군 휘하에 들어가 청나라와의 결전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대세는 청나라로 기울어 있었습니다. 청군에 의해 북경이 함락되고 천도한 남경마저 함락되자 마등고는 결국 청에 항복했습니다. 임경업도 체포되어 1645년 북경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조선에게 치욕을 안긴 청나라와 결전할 날만을 기다리며 맹장의 본분을 다하고자 했던 임경업에게 더 이상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날개 꺾인 맹장의 최후. 싸우고자 했으나 싸울 수 없었던 불운한 무장 임경업에게 마지막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1645년 좌의정 심기원이 역모를 꾀했는데 임경업이 이 역모에 연루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인조는 청나라에 임경업의 송환을 요청했습니다. 임경업은 우리나라의 역적이고 망명한 죄인으로서 죽음을 피하려고 남쪽 바다로 도망쳤으며 역적 심기원과 공모하여 대국을 범했으니 그 죄상이 명백합니다. 만약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역적 무리들이 앞으로 징계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청나라는 임경업을 조선으로 돌려보냈고 곧바로 혹독한 침국이 시작되었습니다. 임경업은 신문과정에서 탈출하며 심기원에게 은 700냥과 옷 등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역모가담은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심기원의 모욕에 참여했다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제가 일찍이 나간 군수가 되었을 때 심기원의 뜻을 거슬러 이미 틈이 벌어졌는데 어찌 그가 기꺼이 역모를 알려주겠습니까? 만일 제가 정말 역모에 참여했다면 왜 하필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타국으로 도망쳤겠습니까? 인조는 임경업의 말을 듣고 그의 죄가 없음을 인정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김자점은 임경업이 나라를 배신하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 국법을 어겼다고 맹렬히 주장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김자점은 임경업이 의주부윤에서 파직되었을 때 적극적으로 복직을 요청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돌변하여 임경업을 공격한 이유는 임경업이 친국 과정에서 흘린 한마디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배를 타던 날 부금의 처에게 사또김자점께 바로 아뢰기는 어려울지라도 선달김자점의 아들 김식에게 제가 들어간다는 뜻을 말하면 사또께서 아시게 될 것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임경업은 과거 김자점의 밑에서 편비부장로 일했기에 그를 사또라 부르고 김자점의 아들 김식을 선달이라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금은 임경업 첫 매한의 남동생이자 김자점의 계집종이었습니다. 김자점은 신문이 계속되어 부금의 처가 증인으로 나서면 자신마저 역모에 얽힐까봐 두려웠습니다. 결국 그는 형리들을 시켜 임경업을 곤장으로 때려 죽이는 장사를 명했습니다. 천하일이 안정되지 않았으니 나를 죽일 수 없다. 는 절규를 마지막으로 임경업은 파란만장한 53세의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의 죽음 소식을 들은 인조는 비통해하며 슬퍼했습니다. 임경업은 나라의 치욕에 분노하여 우국충정을 다했지만 불행한 운명으로 인해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지 못했습니다. 허위와 모함에 의해 억울하게 죽음을 맞이한 그의 비극적인 최후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안타까움을 남겼습니다. 맹장의 날개는 그렇게 꺾였지만 그의 굳건한 기계는 역사 속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